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종목 이야기 자세히 준비했습니다. 종목 추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해볼 거고요. 또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네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종목명, 가격, 그리고 매수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뒤에 원활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수가 2090선 위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이면서 긍정적 흐름 가져갑니다. 1.34% 올라가고 있고요. 장중에 2096포인트대까지 올라간 바가 있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하루 간의 흐름입니다. 장 초반보다 많이 치고 올라오는 모습 한눈에 보입니다. 저점 대비해서 꽤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장중 2100선 턱 밑까지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100선이 이제 어느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 근데 외국인의 매수 강도는 점점 약해집니다. 214억 원. 하지만 기관의 매수 강도가 점점 강해지면서 3,032억 원 나오고요. 개인은 3,198억 원. 어제까지 강하게 하락장에 사던 개인들이 차익 실현 매물로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물량들을 기관과 외인이 모두 받고 있는 형국이고요. 코스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87포인트 상승 흐름이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0.68% 상승 정도에 그치는데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690선 위까지 올라갔었는데 2시 이후부터 조금씩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상승해서 0.6%대까지 줄어들었고요. 자, 수급 주체 만나볼까요? 기관의 매수 물량이 줄어들었네요. 거래소와는 정반대입니다. 거래소는 외국인의 수급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 코스닥은 기관의 매수가 줄어들고요. 개인 매도 물량이 오히려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1120원대 유지합니다. 이원 90점 빠지면서 달러 약세 원화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전략 짚어봅니다. 메르시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상황 점검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이 2시 이후부터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점검 부탁드리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뉴욕 시장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로 상승 출발하였습니다. 오전장만 하더라도 강세를 보였던 코스피가 오후가 들어가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줄어들면서 상승력 또한 좀 둔화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좀 강하게 상승했던 것들에 대해서 약간 좀 조정 그리고 차익 실현 때문에 오후장 들어서는 좀 상승 여력이 둔화됐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특징 섹터로는 이제 증권주들이 5%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였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거래세 인하와 그리고 폐지의 중점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의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진행되었는데요.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가 결정된다면 키움증권과 그리고 한국금융지주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0.3%포인트를 증권거래소로 불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불과 자본시장 형성이 얼마 안 된 중국조차도 0.1에서 0.15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일본과 미국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소가 없기 때문에 아마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상승 섹터로는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간 그 대북 관련주와 그리고 회계감리 등 소외되고 낙폭 과대되었던 종목들이 상승을 보였습니다. 유한양행에 대한 저평가 레포트가 나오면서 4% 넘는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앞으로도 만약에 지수가 오른다면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이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좀 시총 상위 종목으로 좀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반도체 섹터 상승도 좀 나타냈는데요. 일단 미중 무역 분쟁 완화 기대감 그리고 CES 2019 앞으로 열릴 MWC 행사 등의 기대감으로 상승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 반등 내지 추세 상승의 변화 시점은 아직은 아니다로 보여지기 때문에 적극 매수보다는 1분기 실적 발표까지인 4월까지 관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떤 종목 보는 게 좋을지 추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EM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폰 음향기기 분야에 이제 특화된 업체인데요. 이제 뭐 마이크로 스피커라든지 뭐 다이나믹 리시버 그리고 뭐 진동 모터 이런 것들을 이제 삼성전자하고 LG전자의 주요 이제 제품으로 탑재가 돼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회사입니다. 경쟁사 대비해서 우수한 기술과 제조 경쟁력을 좀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 동사는 그 휴대폰 부품에서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 그리고 헤드셋 이런 쪽으로 이제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려는 시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현재 뭐 이어폰보다는 이제 유선 스피커보다는 이제 블루투스 디바이스를 기반한 이런 음향 시장이 고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 전자담배에 대한 이제 성장 수혜가 나타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출시된 그 릴 하이브리드라는 이 관련형 전자담배가 어느 정도 좀 인기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이제 아이코스를 사용했던 분들이 이제 릴로 이전이 되면서 어느 정도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담배의 시장이 한 25%, 30% 정도 침투율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한 10% 정도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두세 배 정도는 더 커질 성장을 모멘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전략 말씀드리면 이제 목표가는 2만 원 그리고 선절가는 14,000원인데 오늘 종가 매수 내지는 아니면 내일 정도 조정을 줄 때 매수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EM텍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였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종목 이야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고요.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립니다. 서울경제TV 절제 김민준 멘토, 서울경제TV 김영철 스타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김민준 멘토부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부터 출발할까요? 네, 오늘 일단 좀 자동차에 관련이 좀 관심이 많이 있어서 일단 기아차를 먼저 준비했습니다. 예. 2019년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지금 텔루라이드라는 신차 모델을 좀 공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아까도 앵커님하고 좀 이야기를 나눴지만 굉장히 차가 좀 매력적으로 나오지 않았나 출시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올해 일단 먼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지금 기관 수급을 좀 보게 되시면 지금 차트 좀 켜놨는데요. 개인과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까지 아주 기관 수급이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아차에 관해서는. 순매수량을 보더라도 기아차는 굉장히 수급량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고요. 투신, 금융투자, 보험, 연기금까지 모두 할 거 없이 모두 다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무역 분쟁이 좀 완화됨으로써 지금 아무래도 훈풍이 좀 불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친환경에 대한 또 어떤 소재에 관해서도 좀 트렌드에 대한 수혜를 좀 톡톡히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지금 조금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34,000원 정도까지 눌렀을 때 매수 진입을 해보시고 손절가는 3만원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37,500원, 2차 최종은 4만원까지 도달하는 매수 전략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차에 대해서 34,000원 이하 매수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 가볼까요? 네, 두 번째는 성차학 오토텍입니다. 네, 이 종목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전기차 수혜주 관련주 있는데요. 이 지금 회사에 관해서는 전기수소에 관해서 메리트가 가장 지금 핫하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테슬라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기차 시장 규모는 계속적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이고 이 회사에 관해서는 이오나이저와 지금 인버터 필터라는 좀 독자적인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 훌륭한 기술력을 좀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관해서도 아무래도 성장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지금 8,660원의 호가가 지금 도달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눌림이 좀 내일 정도에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모두 다가 지금 추세에 보면 위에 추세가 지금 돌파한 직전인 상황이고 위로 지금 열린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시겠지만 모두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기술적 위치는 조금 더 눌림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21선까지 눌림을 좀 기다렸다가 8,250원 정도에 도달하게 된다면 금주에 매수를 체결하시고 손절가는 7,6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9,800원까지
그리고 2차 최종은 11,000원까지 보는 매수 전략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주들이 이번 주, 지난주에 조금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을 때 눌림목에서 들어가자라고 지금 두 종목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다음은 조금 아마 의아하실 텐데 의료기기 종목입니다. 예. 예전에 굉장히 수익을 많이 냈던 종목인데 세움 메디칼입니다. 지금 의료용 소모품을 간단하게 뭐 생산하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밸류에이션이 낙폭 과대가 좀 있었습니다. 굉장히 가파른 하락세가 있었고 하지만 최근 흐름을 보면은 한 2개월간에 기간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이 회사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낙폭 과대가 좀 이루어졌고 아무래도 지금 밸류에이션의 조명을 좀 포트가 받고 있지 못하는 형국이지만 결국은 좀 저점 매수 전략을 지금쯤 펼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이 업체에 관해서는 주력 매출은 이제 카페터 흡입기라는 이런 지금 상품이 있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고 두 번째는 베트남 제2공장이 지금 본격적으로 가동에 따라서 외형 성장도 좀 이루어지고 수익성이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다음에 2018년을 좀 되돌아보자면 4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전년 대비 거의 52% 정도 상승하는 가파른 상승 장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가 3,900원인데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매수 기회를 주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그 금일이라도 3,850원의 매수가가 도달하게 되면 체결하시고 손절가는 3,5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4,300원, 2차는 4,800원까지 매수 전략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움 메디칼 역시 지금 윗꼬리 달고 내려올 때 조정 때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번째 종목 가볼까요? 네 번째도 좀 지금 핫한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입니다. 에코프로라는 종목인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굉장히 우량 기업 쪽에 좀 속하는 쪽이고요. 2차 전지 관련에 관해서는 국내 시장도 핫하지만 앞으로도 세계 시장에 대한 수요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 추세고 2차 전지에 관해서 성장 동력이 아직까지는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에 관해서는 흡착제와 케미컬 필터를 꾸준하게 개발하는 업체인데요. 지속적으로 투자에 관해서 모두 유치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지금 32,900원인데요. 지금 하단 저점을 좀 기술적으로 찍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단 최저점을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29,750원에 도달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손절가를 먼저 손절가를 28,000원으로 제시를 하고요. 매수가는 32,000원. 내일 눌림목을 좀 이용해서 들어가시고 1차 목표가는 4만원, 2차는 45,000원까지 보는 펼착을 매수 전략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 종목을 가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다섯 번째 종목은 좀 단기 접근 전략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전기 수소차 관련인데요. 이 회사에 관해서는 제가 좀 좋아하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저도 수익성이 많았었고요. 지금 시노펙스라는 업체인데요. 신소재 사업 및 지금 IT 부품 여러 가지로 좀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전기 수소차로 좀 분류되면서 이 업체에서 개발하는 핵심 부품이 있는데요. 이오노모라는 기술력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언급해드리면 PFT라는 그 보호막에 관해서 어떤 지금 소재, 그 연료를 공급하는 이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코팅 결합이 되어야지만 이 수소차에 관해서 어떤 그 결과물을 내놓을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 보호막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금 한국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 시노펙스가 지금 단기 이평선을 좀 보시더라도 어느 정도 상승폭이 좀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접근도 위치도 괜찮지만 아무래도 이 전기 수소차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친환경과 지금 성장 동력이 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단기 접근 전략을 좀 펴봤고요. 그리고 지금 세계 증시를 좀 봤을 때 어제 조금 조정 장세가 미증시에 나오겠지만 결국은 중국 쪽에서 항생 지수가 올라가면서 국내 증시도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승 좀 구간이 더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3,060원인데 오늘 종가에 좀 도달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종가 매수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수가에 거의 언저리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3,020원을 제시하겠고 도달하지 않는다 그래도 종가 매수에 좀 체결을 하시고 목표가는 3,400원 1차, 2차는 그리고 3,400원이 돌파된다면 지금 3,700원까지 나머지 전량 좀 청산하는 이런 전략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 3,400원, 2차는 3,700원까지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김영철 스타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자,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될 종목은 진인지입니다. 진인지 같은 경우가 최근에 바닥권에서 주가가 좀 올라오다가 오늘장 좀 한 3%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비해서는 성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BTB 쪽
B2B 쪽, 정산 구조 쪽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CJ 디지털 뮤직 인수로 이제 음원 유통에 대한 매출이랑 그다음에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KT랑 그다음에 LG U 플러스 그리고 CJ 이렇게 세 개의 대기업이 같이 이제 지분 구조로 엮여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B2B 쪽에 대한 시너지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J 같은 경우에는 워낙 케이블 채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 쪽에 상당한 강점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올해 큰 폭으로 좀 성장이 좀 예상이 되고 작년 실적보다 더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재작년 주가는 7, 8천 원을 넘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근데 올해에 재작년보다 실적이 더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전 저항 때 고점 라인으로 좀 막혀있는 그 구간대를 충분히 넘겨줄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이 종목 한 월봉으로 꾸준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4년부터 사실 8,000원 위쪽으로 돌파해서 안착한 경우들이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CJ와의 여러 가지 이제 사업적 시너지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직접적인 모멘텀과 함께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6,000원 잡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아침에 이제 좀 종목 피킹 한 거여가지고 손절가를 한 5,000원 정도로 좀 잡았는데 한 지금 160원 정도밖에 손절 라인이 좀 남지 않았기 때문에 손절가는 4,9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종목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오늘장에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주 이평선 돌파하면서 슈팅이 좀 나온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은 JYP 엔터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랑 성장성이 지속적으로 좀 시장에서는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좀 줍니다. 앞전에 10월 달에도 한 차례 이제 외부 자문사랑 투신 쪽 포트폴리오 변경 때문에 종목 위에서 한번 출렁였었고 최근에는 또 그룹 아이돌 관련된 이슈로 장중에 좀 변동성이 컸었는데 지나고 나면 아시겠지만 다 그때가 정말로 매수의 기회였다라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61선 기준으로 좀 대응을 하면 좋은데 사실 작년부터 그 전부터 61선을 크게 하회하지 않고 61선을 하회하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이제 매수의 구간이었고 이 앞전에 10월 달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61선 오늘장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정고점 트라이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 쪽 매출이 상당히 좀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익스포저에 대한 부분도 확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쪽이 상당히 좀 러프로 많이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JYP 엔터는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다시 이제 정고점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어쨌든 이 종목 최고가가 39,800원 10월 23일날 찍었었던 가격이기 때문에 39,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29,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릴 종목은 메가스터디 교육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청담 러닝 말씀을 교육 관련된 종목 중에서 이제 청담 러닝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종목이 좀 많이 올라와서 다른 교육 관련주를 좀 보다가 사실 교육 관련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꽤 매력적으로 최근에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멀티캠퍼스라는 기업도 사실 이제 이 종목 역시 그 기업 쪽 아웃소싱 관련된 교육 이슈로 인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삼성 이슈도 있고 그래가지고 신고가를 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보다는 조금 더 접근이 그나마 수월한 메가스터디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교육 관련된 종목은 개인적으로는 좀 한 종목 제가 말씀드린 종목 지난주에 청담러닝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 메가스터디 교육 말씀드리지만 멀티캠퍼스까지 포함해서 세 종목 중에 한 종목은 꼭
포트폴리오에 좀 넣어두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메가스터디를 좀 보자라는 이유는 이번 수능이 뭐 역대급 불수능으로 상당히 좀 이슈가 많이 됐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이번 수능을 뭐 좀 컨디션 난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본 실력이 좀 발휘가 안 돼서 좀 점수가 생각보다 좀 적게 나온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뭐 도전을 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을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그 친구들이 뭐 혼자 공부를 하기보다는 당연히 이제 뭐 그 업체에 힘을 빌려서 뭐 같이 이제 뭐 공부를 할 텐데, 대표적으로 메가스터디 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올해 양적 성장이랑 질적 성장이 동시에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기존 판매가를 한 7% 정도 올렸고요. 그 다음에 10건짜리 프리미엄 상품 판매가는 한 8.6% 정도 이제 가격 단가 인상을 했고, 여기 이제 뭐 15건이 또 이제 포함된 새로운 프리미엄 코스가 추가되면서 상당히 P와 Q를 동시에 좀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고, 오늘 이 종목도 오전에 좀 말씀드렸는데, 이제 피킹을 해놓고, 직전 고점 한 3만원대를 좀 돌파를 하지 않았으면 조금 더 좋겠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뭐 오늘 3만원을 돌파를 했고요. 이 종목 특징이 한번 좀 시세가 나오면은 올라갈 때 눌림 없이 거의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작년에 보면은 한 3월달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음봉 하나 없이 14,000원대에서 뭐 한 25,000원대까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 그 다음에 7월 30일날 물론 이때는 뭐 그날 이후에 주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올라오긴 했지만, 여기서도 뭐 바닥에서 한번 움직일 때 따블이 났기 때문에 이번에 24,000원대 시작점이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고가는 한번 돌파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6,000원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6,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이거는 역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종목입니다. 근데 위쪽으로 룸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기술적으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121입평이랑 201입평 위쪽으로 머리 쪽이 이제 깔고 가는, 위쪽이 이제 있기 때문에 뭐 부담스럽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기술적으로만 놓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좀 부담스럽다라고, 저기 손이 나가느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윤리적인 부분들이랑 뭐 회계적인 부분들은 이미 시장에서 면제부를 다 받았다라고 놓고 보면은 기업 자체의 가치만 다시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 9월 27일에는 55만원대 갔었던 그런 종목이고, 4월달에는 60만원대 갔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때 당시보다 공장 가동률이나 뭐 3공장,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 이러한 부분들에, 그리고 올해 이제 스태틴 시밀러 SB3 요거에 대한 그 미국 허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조정시마다 아마 매수를 하려는 대기 매수들이 상당히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뭐 수급 보면은 기관 외국인 할 거 없이 동시에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은 다시 한번 60만 원을 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밸류에이션이죠. 어쨌든 시총 3위를 탈환했다라는 것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인덱스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외국인이나 기관들, 셀트리온 주주분들께서는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셀트리온보다는 어쨌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선호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급적인 이슈로도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이 가능하다. 물론 이제 전제 조건으로 말씀드렸지만 윤리적인 부분들이나 회계적인 부분들은 이미 판단이 끝났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48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1차적으로 좀 가능하고요. 손절가는 35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SK하이닉스라는 종목인데요. 사실
제가 지난주랑 지난주에 아마 삼성전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는 말씀을 안 드렸고, 지난주까지 한 2주 정도 삼성전자 매수를 좀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종목 삼성전자는 4만원 이하에서는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4만원이 깨지니까, 물론 4만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4만원 이하 깨지니까, 일부 매수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은 코멘트가 나오고 있지만, 이제 전화도 문의도 오고 그러지만, 삼성전자입니다. 다른 종목이 아니라 삼성전자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분석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삼성전자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못하면 주식시장을 제대로 바라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셨던 아마 투자자분들이나 시황뷰 보시는 분들은 지금 상승가 상당히 좀 이상하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는데, 주식을 좀 오래 하시고 삼성전자를 과거부터 좀 보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은 삼성전자는 어쨌든 시총 1위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 대한 업황이 경착륙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크게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왜 하이닉스를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면은 삼성전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반도체 쪽 이상이 없다면 저는 하이닉스도 충분히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말씀드리면서 같이 이제 삼성전자 코멘트를 드리는 건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사실 이게 그 주식을 좀 잘못 배우신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를 하는, 그리고 오래 안 하신 분들이 하는 게, 이 반도체가 시클리컬하기 때문에 업다운 사이클 때문에 사이클이 한번 시작되고 꺾일 때 그 안 좋았었던 기업 대부분 이제 하이닉스 투자나 그런 것들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때는 어쨌든 반도체 수요 자체가 PC 쪽에 좀 국한되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자동차, 전기차 이런 부분들까지 사용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다산업혁명 이후에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 그 산업 구조에서 반도체를 빼고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그런 사이클로만 삼성전자를 분석하면은 당연히 삼성전자 앞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지금의 산업 구조를 본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는 빠질 때마다 다시 모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장에서도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반도체 업황 시황 2분기 때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2분기, 2주. 그렇다고 하면 보통 주가는 그거보다 한 1분기 전 또는, 그러니까 빠르면은 한 분기 전에 움직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한 달 반 정도 먼저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저는 2, 3월 달부터 다시 한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왜냐면 다른 섹터들 자체가 움직일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 다시 봐야 된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까지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서 얘기를 하면, 하이닉스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제 많이 빠졌었는데, 어제 증권사에서 이거 안 좋다라고 분석 보고서 나오면서 이제 최근에 바닥권에서 한 1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강하게 이제 매도가 좀 나온, 사익 실현 욕구가 나왔겠죠. 근데 그 논리랑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이닉스 엄청 쌉니다. 이제 예상한 대로 만약에 50% 영업이익이 감익이 되더라도 예상 PER 보면은 7배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7배보다 더 비싼 주식들이 훨씬 더 많이 움직이는데, 지금 어쨌든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쪽에서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7배면 정말 싸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제 조건은 50% 감익을 하더라도 7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안 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그 다음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은 주식을 과거에 하고 현재의 그 주식의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요? 산업구조의 변경을 이성이 따라가지 못, 그러니까 감성적으로만 대응하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이 사이클이 있는 반도체 때문에 사이클이 꺾일 때 꽤 많이 손실을 봤었지, 또는 투자를 안 했더라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은 그렇게 쉽게 사이클리하게 이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반도체 만드는 경쟁사들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딱 3개로 압축됐기 때문에 그럴 일은 상당히 희박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삼성전자 좀 이야기 길게 했는데, 이거를 좀 안 좋게 코멘트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기가 좀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답은 주가가 보여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이라도 다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는 72,000원 목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56,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반도체 업황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절제 김민준 멘토는 인콘 추천해 주셨는데 네. 종목 흐름 어땠습니까? 네, 아주 뭐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 그 종가 매수 기준으로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예. 네, 1410번에 아마 체결이 되셨을 텐데요. 네, 아직까지는 좀 보유 의견을 드리고 싶고 이번 주 내로 결정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길어도 금요일 정도에는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 많이 움직이진 않고 있고 지금 위아래로 그리고 거래량도 많지 않네요. 네, 오늘 좀 기술적 반등을 좀 노렸던 자리인데요. 뭐 인콘이라는 업체에서는 어제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영상 솔루션 보안 업체인데 좀 기술적 반등 자리를 노린 자리였습니다. 단기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기술적 반등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오늘 만약에 반등이 안 났으면 금요일 정도나 다음 주 월요일 정도의 반등 폭을 보고 확실히 손절선을 잡아드렸기 때문에 무조건 손절을 치는 전략으로 본인이 접근을 단기로 했는지 중기로 했는지 장기로 했는지에 따라서 매매 전략을 확실히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속 보유 의견을 드리겠지만 꼭 손절가는 지키시고 반등 시 목표가 도달하면 매수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이 좀 좋아 보이십니까? 이번 주 뭐 관심 종목 말씀하시는 건가요? 단기 접근 종목이. 단기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5종목 중에서 하나 넣어놨다. 시노펙스가 가장 좀 유력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매수가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금일 좀 흐름을 먼저 좀 지켜보자면 지금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금 현재 가격을 보니까 3,075원인데요. 모두 다가 뭐 시청자분들 가볍게 아실 겁니다. 위로 좀 열려있는 이격도 구간이 좀 넓은 구간이고, 네. 시장 밸류에이션은 당연히 전기 수소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메리트가 있는 포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500원까지 지수만 좀 받쳐준다면 도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노펙스에 대해서 오늘은 단기 접근을 말씀을 해 주셨고요. 김영철 스타 연결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단기 접근했습니다. 이 대형주를 단기 접근했는데 결과 어땠나요? 네, 결과는 일단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뭐 시장 오늘 좀 많이 올라와서 좀 많이 안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는 있지만 뭐 8일날 말씀을 드렸고 9일날 종가 기준으로도 상승을 했고 10일날도 종가 기준으로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11일, 14일 오늘까지 일단은 뭐 종가 기준으로 매일매일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121선이랑 200일선 동시에 돌파하면서 슈팅이 한번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이 좀 괜찮아 보이십니까? 이번 주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뭐 일간 기준으로 꾸준히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거래 정지됐다가 풀린 그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정확히 기술적으로 어쨌든 121일 이평을 맞고 밑으로 한 차례 눌려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저항대에 대한 시장의 심리적인 저항이 분명히 좀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아마 매수를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뭐 개인 투자자분들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소창 보면은 거의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들 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들은 저 121선이 무서워서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 돌파하면서 아마 5%에서 7%의 단기 슈팅이 하루 정도에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뭐 외국인이랑 기관이 사상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번 주에도 단기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이번 주에도 한 번 더 밀어주셨습니다. 자, 시장의 이제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제 김민준 멘토는 오늘 시장에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시던가요? 네, 오늘 뭐 한올바이오 파마였습니다. 예. 네, 오늘 한올바이오 파마에 관해서 뭐 기업 분석 간단하게 언급드리면 뭐 제약바이오의 대장주격은 아니지만 여전히 뭐 바이오주에서 상위 종목에 랭크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먼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제약바이오가 움직여야지 뭐 국내 증시는 좀 올라간다 이런 의견들이 좀 지배적인데요. 아직까지는 제약바이오는 좀 멀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주가의 흐름이 오늘 가파른 좀 상승세가 나올 것 같았지만 역시나
지금의 어떤 시장의 흐름은 개별 종목군으로 좀 가는 흐름이고 시장의 제약 바이오에서는 아직 주목을 받지 못한다. 주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시가 좀 갭상승이 있으면서 올라가는 흐름이었지만 상승분을 모두 다가 반납한 모습인데요. 특징주로서는 오늘 제약 바이오에 관해서는 아직은 좀 설리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주가 올라가기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제 김영철 스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는 어떤 종목이 좀 보이시던가요? 네, 풍국주정 좀 눈에 들어오는데요. 일단은 뭐 이 종목 또다시 이제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뭐 테마스백으로 움직임이 강하게 붙는 종목이 몇 가지 종목으로 좀 압축돼 이제 정치 테마주 이제 제외하고, 아난티랑 그다음에 풍국주정, 그다음에 뭐 EM코리아 뭐 이 정도 될 수 있을 텐데, 일단 뭐 풍국주정이랑 EM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모멘텀을 지금 지속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종목들이 좀 강하다 보니까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도 좀 바닥에서 같이 시세를 좀 내놓는 그런 상황에서 올해도 작년에 이제 뭐 지속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나물의 그밥 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다. 오늘 뭐 JYP 움직이는 거 보면 엔터 쪽 다시 한번 끌어올리겠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전기차, 수소차 움직이는 거 보면은 또다시 뭐 작년, 재작년에 움직였던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움직이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제약바이오 살짝 좀 쉬고 있지만 또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그리고 여기 플러스 하나로 남북경협, 뭐 아난티나 아니면 지금 뭐 푸른기술이나 이런 종목들 움직이는 거 보면 그나마다 그 법이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종목들을 막 찾으려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노력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저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주도주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정말 이쪽에 있는 수급을 몸조리 가져가서 새로운 섹터 산업군들을 만들어낼 만한 그러한 이제 뭐 섹터가 새로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기존에 있었던 종목들 조정 시에 접근 분할로 매수를 해서 뭐 일부 올라오면은 매도하고 뭐 기계적으로 이렇게 매매하는 게 정말 수익률이 오히려 더 편한 매매 시장이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염두를 해두시고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풍국주정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이제 바로 이어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들어온 종목들이고요. 첫 번째 종목은 3379번님의 종목입니다. 바이오 솔루션 비중은 30%, 매수가가 45,000원입니다. 자, 앞으로의 방향성을 여쭤보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좀 몇 달간 힘들지 않았나 이렇게 먼저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분의 지금 매수 가격을 좀 보니까 한 10월 한 21일경에 좀 상단 돌파가 나올 때 진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진입은 뭐 사유나 좀 타당해 보입니다. 뭐 바이오가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시장이었고, 제약 바이오는 늘 PER이 지금 고평가돼 있긴 하지만 모든 투자자들이 메리트를 느끼는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손절을 지금 결국 안 하시고 석 달간의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좀 저점은 다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가격을 보니까 39,600원에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4만원 돌파 흐름이 나와야지만 본전을 좀 회복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아까 매물대를 좀 찾아봤었는데요. 45,000원대 거의 40%대 매물대 강력하게 머물고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좀 기다리셨긴 했지만 수익을 내고 나오면 좋겠지만 45,000원대 본전 청산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218번님의 인스코비 들어와 있고요. 7,800원의 비중은 30%,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사실 뭐 이 종목은 모멘텀이 지금 뭐 자체가 사실 크지 않은 종목이고, 한 차례 지금 뭐 2,000원대에서 15,000원대까지 주가가 올라갔다가 지금 5,000원대까지 이제 좀 내려온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이 구간에서 이 종목을 뭐 새로운 모멘텀이나 아니면은 뭐 상승으로 쉽게 돌리기에는 좀 쉽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종목은 정리를 하고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엄청난 뭐 호재성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되지 않는 이상은 이 앞전에 올라올 때에 그리고 이제 뭐 흘러내려갔을 때에 이 물량들을 다 소화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쉽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겠지만 않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손절을 뭐 비중 줄이는 것도 큰 의미는 없고요.
손절을 하고 다른 섹터 쪽으로, 다른 종목 쪽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5387번님의 종목입니다. 미코 3,385원에 비중 30%. 추가 매수 의견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추가 매수해도 됩니까? 추가 매수는 좀 알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먼저 단호하게 좀 언급을 드리고, 비중이 이미 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본인이 가진 지금 자본금의 30%를 투자, 일단 진입 자리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물량이 지금 좀 살펴보니까 바닥을 좀 찍고 11일경에 물량이 대폭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이 종목에 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먼저 언급을 드리면, 반도체 LCD 장비를 이제 만드는 업체인데요. 이 회사가 가진 기술력 중에 하나를 좀 언급드리면, 이게 회사가 세라믹 국내유일 공정 장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동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고기능성이고, 이거에 대한 제작 보유 능력을 가졌다는 게 아무래도 메리트가 좀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좀 흐름을 보자면 2018년 연간 고점을 좀 봤었는데 5,480원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시청자분께서는 여기까지 좀 돌파하는 강력한 좀 매수 의견을 가지고 계신데, 저도 좀 동감입니다. 연간 지금 5,480원 고점 상단을 넘어가게 된다면 위에 매물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먼저 2018년에 올랐던 고점 상단 5,480원까지 돌파 흐름을 보시고, 여기서 돌파 흐름이 나온다면 물량을 정리하기보다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물량 정리를 하지 마시고 좀 6,000원대까지 끌고 올라간다면 거기서 절반을 정리하시고 최종 목표가를 7,800원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코에 대해서는 일단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서 움직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3509번님의 인디에프입니다. 3,400원, 비중은 10%,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김영철 스타님,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일단 개성공단 관련된 이슈가 붙으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작년에 4월달에 찍었었던 고점 자리를 일단은 1월 10일날 한 차례 좀 넘겨줬기 때문에 시대가 쉽게 끝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종목들은 한번 또 차익 실현 나올 때는 강하게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손절만, 그러니까 그 익절 라인만 잘 잡고 대응하시면 저는 충분히 홀딩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일단 매수가는 3,400원이기 때문에 3,400원에다가 본절을 걸고 대응하는 건 큰 의미는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3,500원 정도 깨지 않으면 저는 이 종목 다시 한번 N자형이든지 아니면은 직전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하든지 시행 한 번 정도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3,500원 확실히 익절 라인 잡고 홀딩 하는 거는 상당히 좀 괜찮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디에프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도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509번님께서 오파스넷 13,000원에 비중이 굉장히 높네요. 80%.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최근에 진입하신 것 같아요. 거의 1, 2주 안에 지금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이 기업은 거의 기업이나 저희 방송국이나 마찬가지 여러 기업체 공공기관에서 인트라넷 거의 프로그램을 아실 텐데, 그거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업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회사가 IBM 업체에서 좀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재료적인 접근과 그리고 기술적 위치가 지금 거의 상단 돌파를 앞두고 있는 흐름이라서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접근은 일단 진입사용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비중이 지금 조금 높지 않나. 비중이 지금 80%에 지금 육박하시는데요. 이 비중에 관해서는 단호하게 좀 말씀드려요. 너무 비중이 크십니다. 네. 항상 주식은 단가가 싸고 현금을 가장 보유하신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이기는 싸움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꼭 이렇게 비중을 크게 하진 마시고, 근데 목표가를 먼저 잡아드리면 15,000원까지는 도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흐름을 지켜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종 목표가는 16,500원을 제시드리고 손절가는 11,00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11,000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2814번님 인바디 26,500원에 비중이 이번엔 더 높네요. 100% 이 한 종목에 전액을 실으신 건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인바디 같은 경우가 지금 100%이기 때문에 비중이 100%여가지고 비중에 대한 조절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 부분들을 앞서도 이제 코멘트 해주셨지만, 비중을 100%를 한 종목에 실른다는 건 상당히 좀 무리한 투자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는 어쨌든 좀 정리를 하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쪽으로 26,000원대까지는 한 차례는 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2만원대에서는 어쨌든 국내 하방 경제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해외 쪽에 대한 진출 그리고 그 사업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확대를 하려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6,000원대까지는 뭐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가능하지만, 대신 비중이 너무 높아서 한 절반 정도는 정리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절반 정도는 정리하고 대응하자. 비중이 너무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9483번님, 모트렉스 5,900원에 여기도 비중이 높네요. 40%.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멘토님 어떻게 할까요? 네, 10월달 정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살펴보니까 자율주행에 아무래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모트렉스 저도 굉장히 많이 진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진입을 하셨는데 주가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시장에 지금 초점을 받지 못한다는 반증이기도 한데요. 결국은 이분도 손절가를 좀 놓치시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손절 폭이 지금 크시진 않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보다는. 지금 매수가를 보니까 5,900원이라고 이렇게 나오신데 비중이 이분도 40%에 육박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전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전문가들이 이 종목이 자기 종목이라면 쉽게 손절치라고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쵸. 어떻습니까? 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종목은 보유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외사관에서는 유일하게 국내 중소기업 업체는 뭐 다른 증권사 차트에 모두 나옵니다만은 정보가 구글과 안드로이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은 회사입니다. 아직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고, 미국의 이란 제재가 좀 시작되면서 낙폭이 과대해졌는데요. 자율주행에 관해서는 아직 시장의 재료가 소멸되진 않았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기다린 거 조금 더 기다리시고 본전 탈출 6,000원대까지 좀 도달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지수가 좀 반등이 나올 때 본전 청산 사인을 드리겠습니다. 네. 모트렉스 조금만 더 가지고 있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6773번님께서 앤디포스 13,800원에 비중 30% 목표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김영철 스타님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최대주 변경 관련된 부분들이랑 뭐 제약바이오 이슈 같이 붙으면서 일단은 뭐 주가 한 차례 좀 대응을 한 그런 부분들이고, 눌림목 줬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종목을 그렇게 선호하거나 아니면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어가지고, 이 종목,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이 사실 뭐 밸류에이션으로 얼마가 적정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목표가를 잡는 건 뭐 무의미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기술적으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전 저점 깨지 않는 13,000원 깨지 않는 이상에서는 다시 한번 뭐 한 21,000원대까지는 트라이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래서 뭐 길게 본다면 21,000원이지만 저는 단기적으로 18,000원대 다시 한번 뭐 저항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서 18,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18,000원 정도 오면은 뭐 물량 한 절반 정도 줄이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676번님께서 이츠 환불 58,200원에 비중 높네요. 70%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다행히도 오늘 좀 시청자 질문이 오신 종목들이 제가 다 아는 종목들인데요. 네, 뭐 화장품주를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무조건 보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비중이 너무 크시고 지금 손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버티기 전략으로 좀 돌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내수 시장이 지금 아직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들이 또 아우레퍼시픽이 어제 좀 가파른 상승세가 있었긴 했지만 내수지에 관해서는 아직 흐름은 멀었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3월이 시작되고 나고 나서 중국의 크루즈가 들어오고 나서 뉴욕 6호들이 좀 오게 되면 화장품주들이 분명히 조명을 받을 시기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그냥 장롱에 넣어두시고 생각지 마시고, 이거는 본전 탈출보다는 본전 탈출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5만 원대까지 상승이 나오기를 좀 기다렸다가 5만 원대 상승이 나오시면 과감하게 캐캐 먹으면 먼지 털어버린다 생각하시고 손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츠 환불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한 종목만 더 가보겠습니다. 2244번님께서 후성 1,900원에 전체적으로 비중이 높네요. 60%인데 보유 여부를 고민 중이래요. 이 고민 해결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지금까지 보유를 하셨는데, 일단 단기적인 저점 찍고 21선 올라타고 올라오려는 이 구간에서
사실 매도를 적극적으로 권하기에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힘들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 보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특수가스, 반도체 특수가스랑 여러 가지 이제 IT 쪽 관련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주가 내리면서 같이 이제 뭐 IT 쪽 주가 부진과 함께 내려온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서도 이제 뭐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말씀을 드렸지만 저점 찍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호성도 충분히 좀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좀 가능하지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전략은 뭐 평단을 낮추는 전략인데, 비중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뭐 평단을 낮추는 전략은 여기서는 뭐 쓸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냥 보유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유 전략으로 임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감지수 정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2097포인트대까지 올라갑니다. 2100선에 단 3포인트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 상승폭이 더 커졌네요. 하루간의 흐름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2067부터 올라오기 시작한 지수가 2097까지 저점 대비해서 하루 만에 30포인트가 지금 치고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외국인의 매수는 더 줄었습니다. 오늘 종일 외국인의 매수는 조금씩 줄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매도는 무려 3,977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3,860억 원 사주고요. 금융투자가 1,165억 원, 투시는 137억 원 사고, 연기금의 최근 매매 동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그리고 그저께 계속해서 연기금이 강한 매수가 지금 시장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만 해도 무려 2,240억 원이 연기금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삼성전자가 2.25%나 급등하고요. SK하이닉스도 2.9%나 올라갑니다. 현대차 무려 4.53% 올라가면서 시총 4위 자리 탈환합니다. 주가는 어느새 13만 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상승하지만 상승폭은 오늘 조금 상대적으로 적어 보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은 하락세에 여전하고요. LG화학부터 네이버까지 상승하는데, LG화학 1%대, 포스코와 네이버는 3%대 급등 흐름 가져갑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690선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양시장 모두 지금 긍정적 흐름이 되고 있는데 1%대 급등 흐름 이어갑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도록 하죠. 역시나 비슷합니다. 흐름이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온 상황, 그리고 2시부터 잠깐 내림세를 보이다가 조정이 장중에 좀 나오다가 다시 V자 반등 형태로 그대로 690선까지 회복하는 모습, 시장이 좀 강하다라는 걸 반증을 하고 있네요.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은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9억 원 매도.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연기금 또 삽니다. 132억 원 지금 기관 순매수로 연기금 매수가 잡혀 있고요. 지금 개인은 106억 원 팝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254억 원 코스닥 시장에 사주면서 지금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신도 34억 원 정도 사주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낙폭이 제일 큽니다. 3.09% 하락하고 있고요. 신라제는 오늘 보합권에서 위아래로 소폭씩 이동합니다. CJENM 하락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바이로메드도 지금 상승폭을 많이 줄였네요. 지금 0.94%대까지 상승폭을 줄여갑니다. 포스코캠텍은 2.23% 상승폭 오히려 키웠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메디톡스 3% 후반대 좋은 흐름, 그리고 HLB는 강보합권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펄어비스 빠지는데 오늘 엔터나 게임 업종들은 전체적으로 조정이 조금씩 나옵니다. 그리고 아난티, 제가 2시 40분 정도에 짚어드릴 때는 분명히 1% 정도의 상승이었는데 장 후반에 또 강하게 변동성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5.59% 급등 마감 예상됩니다.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양시장 모두 어느 정도의 성과는 좀 지수만으로 볼 때 거둔 것 같고요. 그동안 많이 밀렸던 대형주 위주로 올라왔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그 시장의 개별주 종목으로 좀 흘러가는 흐름으로 좀 지금 이끌어가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의 주도주는 아직 없는 추세입니다. 테마주가 아직 판치고 있는 추세이지만 오늘 흐름만 보더라도 코스닥이 1% 넘는 상승, 그리고 코스피도 가파른 상승이 있었지만 결국은 개별 종목의 흐름에서는 거의 좀 가파른 상승세가 나오지 않고 결국은 남북 경협주, 한국내화 등 테마주 위주로 좀 올라가는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지수는 700선 돌파를 좀 앞두고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 코스피 지수도 2140선까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좀 가파른 상승이 이끌어지면서 아직까지는 뭐 그렇다 할 결과물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추가적인 장세는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영식 수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연기금이 정신을 차렸다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래도 그 앵커님께서 코멘트 해주셨지만 사실 이러한 흐름이 지난 연말에 나왔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연기금이 아무래도 뭐 내부적인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자금 집행이 쉽지 않았었던 상황인 것 같고 일단은 2100선 하회한 이후에 이 정도 수준에서는 연기금이 서들어가도 된다라는 판단이 충분히 서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사실 시장에 들어올 때 어떤 종목을 살지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기금이 매수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이 많이 빠졌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반증의 의미고 그다음에 연기금이 매수하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연기금이 뭐 개별주 사고 시총 사이즈 작은 거 사겠습니까? 시총 상위 종목부터 일렬로 줄 세워놓고 주도 기계적으로 그냥 폴 줘가지고 주문 내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특징적으로 시장에서 올라온 종목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그리고 포스코, 네이버, 앵커님께서 다 언급해 주셨지만 다 업종 대표주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뭔가 새로운 걸 자꾸 찾으려고 막 종목 공부를 해야 되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야 될 시장이 있고 단순하게 시장 저점 찍고 낙폭과대주들 올라오고 그런 시총상위 단이 먼저 움직이는 그런 시장에서는 아무 고민 없이 기관수급 들어오고 시총상위 종목들로 일부 수익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지수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을 때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만약에 주도주가 나오면은 그쪽에 대한 종목 공부를 한 다음에 그쪽에서 새로운 종목이 확산될 수 있는 종목들을 피킹을 해서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시장이 다시 밀려 내려오면 비중 쭉 줄였다가 다시 기관이나 연기금 수급 들어올 때 그때 이제 또다시 그 똑같은 종목들을 매수해서 사들어가는 그러한 단순한 전략들이 필요한 거지. 지금이 무슨 개별적인 시장이긴 하죠. 근데 종목들 움직이는 거 보면 몇 가지 테마에 국한되어 있고 일부 종목들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알 수 없는 정보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로 머리 싸매면서 공부하실 필요 없고 그냥 시장이 항상 옳다는 전제 조건 하에 수급 들어오는 부분들은 연기금이 사면 당연히 시총 상위 종목들 사겠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많이 빠진 네이버, 뭐 금융주 이렇게 합리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계좌 수익률이나 아니면 정신 건강에 좋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염두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많이 올라왔고요. 이에 따른 향후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두 분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서울경제TV 절제 김민준 멘토 그리고 김영철 스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 2097.18포인트 장중 고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이 1.07% 상승한 690.38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자,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원 30전 내리면서 1120원 70전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슈를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죠.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석입니다. 오늘 지수 정말 강하죠. 미국은 소폭 하락했는데 우리나라는 올랐습니다. 특히 지수가 2100포인트 근접하는 상황까지 나왔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관들이 연속으로 매수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 기관 중에서 연기금이 강력한 매수를 1월 4일부터 진행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1940억을 샀는데요. 기관 전체 오늘 매수가 2900억, 거기에 1900억이니까 연기금이 시장을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부분이고요.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한 4,600억 사줬고 프로그램 매수에서 시장의 방향성을 알려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프로그램 매수에서 비차익,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다루는 이 물량이 사실은 신흥국의 ETF의 설정액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것이 비차익으로 해서 들어왔고요. 현재까지는 2조 3천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물론 프로그램이란 것은 시장에 바뀌면 매물로 추리하기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에 의한 상승이 사실 결코 좋은 것은 아니죠.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2100포인트 근접까지 왔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글로벌 시장 하면은 우리는 미국을 볼 수밖에 없는데 어제 미국이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발 경기 둔화 가능성이 이제 소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죠. 중국에서 이제 무역 지표가 굉장히 좋지 않게 나왔고 생산자 물가 지수 역시 0.9%, 소비자 물가 지수도 1.9%가 나오면서 결국 무역 분쟁의 영향이 오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기업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지금 지표를 발표하는 걸 상당히 좀 꺼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게다가 셧다운 문제까지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이것이 미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셧다운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25일째 접어듭니다. 어저께까지는 의회가 개회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협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오늘 이제 미국 의회가 열리기 때문에 오늘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상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1995년도 클린턴 때 21일을 하고 그 이후에 지금 25일까지 왔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고요. 또 월요일 빼면은 이제 거의 대동소이한 날짜만큼 온 거죠. 근데 길어졌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것이 협상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중국발 경기 둔화 가능성 플러스 셧다운 문제가 시장에 또 화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저께보다는 오늘 밤 미국장의 흐름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셧다운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지 않고 만약 이번 주까지 가게 되면 지난주에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인 피치가 공부한 것처럼 미국 신용등급을 건드리는 평가사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상태인데 이것이 어떻게 합의를 이룰지가 상당히 관건이죠. 트럼프가 원하는 것처럼 절반이라도 될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이 원하는 것처럼 아예 삭감할 것인지 시장에서는 이것이 이제 삭감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죠. 문제는 삭감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포기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셧다운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고 그것은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오늘도 아시아 시장이 상당히 올랐는데 중국발 경기 둔화로 인해서 중국이 경기 부양성 가능성이 시장에 대두되고 있고 그것이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본다면 중국의 경기 둔화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미국장을 좀 보면요. 일단 주봉 상태의 모습을 보면 5주선에서의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소폭 하락을 했는데 장주에는 한 0.9% 정도 빠졌어요. 근데 막판에 아랫꼬리가 생겨서 일단 종가상으로 5주 위에서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번 주에 거래일 동안 한 4일 동안 만약에 급격하게 빠지지 않는다면 5주선은 우상향으로 급격하게 돌죠. 왜냐하면 저가가 하나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번 주가 시장의 방향성을 재개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목균형표상으로 보면은 양운을 한 번에 뚫을 때는 정말 큰 이슈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큰 이슈가 뭘까에 대한 생각을 정말 해봐야 됩니다. 과거에 올릴 때는 양적 완화라든가 또 감세 정책에 의해서 올렸지만
지금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상당히 부재된 상태고요. 악재가 호재로 둔갑하면서 올리는 그런 상황이라면 추세적으로 끌고 갈 건지에 대한 의문점을 좀 가져볼 필요성이 있고요. 일봉 상황으로 한번 보면 지금 5일선에서의 싸움이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목균형표 상으로는 기준선이 우하향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기준선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26일 전에 종가와 고가와 저가를 연결하는데요. 저가는 여기, 고가는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고가는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격한 상승이 나오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날까요? 기준선이 급격하게 내려옵니다. 기준선이 급격하게 내려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평 구간,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수평 구간이 균형이 깨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4일째 견뎠습니다. 4일째 견뎠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견딜지 상당히 중요한 하루가 될 거다. 특히 셧다운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의회가 열고 거기서 이제 어떤 합의점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라면 이 기준선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급등을 해서 우상으로 급격하게 돈다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 한 번 더 밀리면 일단 매수보다는 매도가 강화되는 양상의 차트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이 결국은 오늘부터가 진짜의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전 연준 의장 자넷 옐런이 이런 발언을 합니다. 작년 12월 금리 인상이 당분간은 마지막 금리 인상일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만 발언한 게 아니죠. 얼마 전에 여러 연준 의장이 발언했는데 그 중에 제일 관심 있는 사람이 제임스 블라드였죠. 제임스 블라드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이라도 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경기 침체로 밀어넣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발언인데 자넷 옐런이 이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 연준 출신들은 거의 대부분이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죠. 근데 자넷 옐런은 약간 여지를 열어놨습니다. 어떤 여지를 열어놨냐면요. 만약에 글로벌 경기가 하강하고 그 하강한 것이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준다면 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결국 자넷 옐런은 금리 인상이 마지막일 수도 있지만 경기가 좋으면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여기서의 중심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연준 의원들의 생각이 상당히 바뀌었구나. 그 바뀜으로 인해서 시장이 정치권에 의해서 밀려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것이 만약에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금리 인상하면 일단 시장은 상당히 위험한 쪽으로 갈 거고요. 동결을 해야만이 유지된다라는 부분인데 혹시라도 경기 침체에서 인하가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 인하가 유동성은 강화할 수 있으나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그걸 호재로 바라보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연준 의원들 출신이나 연준 의원들이 이런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연준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향후 시장을 어떤 식으로 견인할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이 2019년도에는 일단 금리 인상에서 그 리스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시장을 현재 충분히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받쳐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끌어올리는 게 중요한데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는 아니다라고 판단한다면 악재가 출현했을 때 시장은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지수가 32포인트 올랐네요. 그래서 2097에 끝났습니다. 거의 1.5% 올랐고요. 2180권입니다. 시장에서 2180 얘기하죠. 사실 제가 예전에 얘기했다가 제가 그걸 걷어들였는데 지금 자리에서 정말 2180을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나라는 부분이죠. 자, 외국인들이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이 외국인들이 시장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장을 더 이끌어갈 만한 재료가 나와야 된다. 물론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미국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시장을 받쳐주는 건 사실이지만 실적이라든가 기업의 환경에 대한 변화가 나와야만이 가능할 거다. 또 지금 현재 오른 거 60일선으로 관통하기 때문에 추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땐 추세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가 돌파돼야만이 사실 이렇게 W자가 나오면서 추세라고 판단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은 반등 국면이다라고 봐야지 추세 국면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러면 결국 2130이 돌파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뭐 정말 돌파돼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재료가 풍부하게 나온다면 그때는 정말 따라가도 늦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지수는 이만큼 내려오고 반등이 들어왔어도 종목들 빠진 거 보시면 정말 많이 빠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는 매매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장 이슈들 하나하나 점검을 해봤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 일정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